네, 안녕하세요. 예, 예. 기본 강의 지금부터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기본 강의는 그 22회로 이래 진행하고 1월달 그 내년 1월달에 기본 강의가 한 번 더 진행되는데 그거는 교재 차이가 있어요. 교재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그 기본 강의는 기출 문제도 같이 풀어주는 교재를 두 권 하기 때문에 횟수가 22회고 내년 1월 달에 그 기본 강의는 그 기본서만 가지고 이래 설명하기 때문에 횟수가 20회고 차이는 없어요.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 강의는 한 번으로 끝나야 된다. 이번으로 한 번만 들으시면 되고 기본 강의를 또 들을 필요는 없고 계속 반복해서 듣지 않아도 이래 된다는 거 그걸 먼저 보고 OT니까 간단한 설명들 그리고 강의 교육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 입문 강의라고 해서 용어 정리 강의를 제공해줘요. 제공해주는데 이거는 왜 제공해주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22회 동안 이렇게 공부할 때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한다는 기본으로 용어 정리 용어로 이래 하고 일단은 법학을 이래 처음 공부하신다는 걸 전제로 이래 전혀 공부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 사탐 정도, 그 정도 이렇게 공부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용어를 풀어드리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법을 다른 교수님들이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외국어로 설명하는 수학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한국어인데, 외국어처럼 들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완전히 이상한 용어들, 단어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 단어 때문에 독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 독해를 하려면 단어를 어느 정도 좀 숙지해야지 독해가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서 법학을 처음 공부할 때도 이래 생소한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단어에 대한 익숙함을 빨리 가지는 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입문 강의를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강의를 듣고 이래 오시고 아직 내일까지는 아마 진도가 그래 많이 나가진 않을 테니까 주말을 활용해서 이걸 꼭 듣고 오세요. 그래야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이래 진도 나갈 때 그때 이제 수업을 따라오기가 좀 수월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반드시 이래 들으시는 게 좋고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한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횟수 제한이 따로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강의 끝나고 나서 한번 전체 스크린을 한다는 기본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거 그런 것들도 이래 추천하게 되는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마 지금부터 22회 정도 이래 주 5일 동안 하면 4주를 해야 되거든요. 거의 7월 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따라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집중해서 이래 따라오셔야 되니까 복습도 하고 이래 따라오신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과정이어서 끝나고 나서 이거 다시 듣는다는 게 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건데 한번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입문 강의를 꼭 들으시라. 반드시 듣고 오시는 게 이래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래 생각하고 이번에 강의는 교재를 두 권으로 진행합니다. 기출 지문 강의 기출 지문 교재라는 게 따로 있고 OX 교재 이 부분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기본서 기본 교재들 따로 이래 정리하는데 얘는 내일부터 이제 복습용으로 풀어드릴게요. 복습용으로 이래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진도 나가는 범위 안에서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이래 풀어드릴 테니까 복습용으로 내일 아침부터 이래 미리 오셔가지고 풀고 수업은 한 9시부터 진행해요. 수업은 9시부터 진행하니까 그러니까 복습을 어느 정도 이렇게 혼자 해도 충분하면 무리해서 일찍 오실 필요는 없고 복습을 한 번 더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래 복습 혼자서도 하고 제가 풀어드리는 것도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8시 40분부터 오셔가지고 문제풀이를 같이 하는 형태로 해서 설명을 하게 이래 되고 지금부터 우리는 민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래 생각하셔야 돼. 민법 시험을 공부한다 이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을 알겠다는 게 아니고 민법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원을 다닌다라고 이래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민법을 여러분들한테 정리해드리고 민법을 알려드리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민법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민법 시험에 득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의를 하려고 해요. 제 목표는 그러니까 내년 1차 시험에서 민법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이번 강의 취지이고 그걸 목적으로 하니까 무조건 시험 위주로 정리한다. 시험 위주로 이래 출제될 만한 것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출제되고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서 풀어줘야 되고 어떤 부분을 복습할 때 관점을 잘 가져줘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겨냥해서 이번 강의를 이래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학부 때 보면은 민법이, 곧 하겠지만, 민법 총칙, 우리 시험이 민법 총칙, 그 다음에 채권법 총칙, 채권법 각칙, 이래 세 테마로 이래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법대에 나오면 3학기 과정입니다. 3학기 과정.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뭐 2학년이나 3학년 1학기 때쯤 채권 총칙,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때 채권 각칙 이렇게 3학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9학점 강의거든. 이게 9학점 강의인데 우리는 이걸 한 달에 끝내요. 지금 22회 만에 이렇게 끝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설명을 민법을 알려드리겠다 이런 것들을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고 또 우리가 절대평가 시험이거든요. 1차에서 60점만 맞으면 되는 그 절대평가 시험인데 절대평가 시험에서 우리가 원하는 점수들 그 원하는 점수를 받아서 1차를 통과하기 위한 과정 거기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서 기간은 완전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부족하진 않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니까 그런 취지로 이래 따라오시면 되고 교재를 잘 활용하는 거 교재 자체를 잘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래 잘 따라오시면서 보고 시험을 풀기 위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이래 해야 되고 이걸 이해를 한 단계에서 시험 문제를 푼다 이런 기분으로 그렇게 이래 정리하는데 근데 교재를 끝까지 이래 들고 가는 게 뭐 이것도 보고 이렇게 같이 보는 것도 이래 좋지만 근데 끝까지 보는 것은 주된 교재 텍스트 마무리 교재 그러니까 속칭 말해서 수험에서 단권화하는 교재 이런 것들은 이해를 추천합니다. 기본 교재를 이래 추천해 가지고 이게 훨씬 두꺼운 교재고 그 양도 많은데 오히려 이해를 돕는 과정으로서 이걸 이해하면 자동적으로 이해가 풀리게 돼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기에 기출돼 있는 이런 구조로 이래 돼 있으니까 이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 변형돼서 나오든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서 나오든 다 이거 풀 수 있는 이런 그런 부분이 되고 우리 내년도 대비 과정에서 기본 강의 끝나고 나면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사지선다로, 오지선다로 이렇게 출제되는 그 실제 기출을 풀어되는 다른 유사증렬 기출 문제도 풀어주는 객관식 문제집이라는 게 이래 따로 있게 이래 되는데 그 문제를 풀이라는 과정도 거치게 되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기본 교재에 대한 이론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기본 이론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객관식 문제는 잘 풀리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예를 잘 보시고 그때 그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제가 그 서머리로 기본 이론 정리를 다시 해드려요. 그 기본 이론을 이래 다시 해드리는데 왜냐하면 7월 달에 강의 듣고 3월 달에 그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 중간에 이래 텀이 너무 길어져 버려 보니까 설명이 잘 생각이 안 나니까 문제를 잘 풀기가 쉽지 않거든요. 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짧은 그 교재로 서머리 강의를 한번 해드리는데 대신 이 짧은 교재라는 게 이걸 압축시켜 놓은 교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책을 다시 사지 마시고 결국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다시 또 한 번 더 해주는 그런 과정에 불과하니까 봤던 책을 계속 보시라 이 말입니다. 봤던 책을 이렇게 계속 보시는 게 좋고 거기 가서 또 새로운 교재를 구입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봤던 책을 여러 번 반복해 놓고 그다음에 객관식 할 때 또 이론 정리를 압축적으로 해줄 때도 이걸 다시 들고 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들고 와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험을 준비하면 최소 투자 최고 효과를 우리는 이룩해야 되고 노려야 되고 그리고 그걸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 훈련들 이런 것들을 이래 해두시는 게 이래 필요하고 이 과정이 끝나면 7월달 이 민법 끝나고 그다음에 8월달부터 이제 다른 1차 과목들 뭐 노동법이나 경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래 끝내 놓으면 지금 2차 시험이 지금 좀 연기가 돼 버리는 바람에 보통 8월 말에 2차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한 달이 연기가 돼 가지고 지금 9월로 넘어가 버렸거든. 9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2차 과정이 시험이 끝나야지 시작될 거예요. 시작이 이래 되게 된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뭘 해 두셔야 되냐 그러면 영어 점수를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영어 점수를 이래 만들어놨는데 영어만 할 때는 토익 700점 넣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걸 같이 하니까 이게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거든. 이게 법학을 따라가기가 힘들으니까 영어만 할 때하고 또 달라요. 이게 또 분위기가 이래 또 다르고 또 영어를 쉽게 넘길 수 있으니까 자꾸 미루게 되거든요. 미루게 되는데 2차가 보면 2차 공부하기가 너무 바쁩니다. 2차 공부하기가 너무 바쁜 양도 많고 준비할 내용도 많고 이래 되니까 다음에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되게 바빠요. 되게 바쁘니까 지금이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한가한 때다. 가장 여유로울 때고 가장 시간이 있을 때니까 지금 영어부터 만들어 놔야 돼요. 미루지 말고 지금 영어를 만들어 두시고 그게 2년 정도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2년 정도 시간을 이래 주는 것 같으니까 최근에 안전하게 1년 전에 그 영어 점수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게 그 좀 불안하신 분들은 시간이 좀 애매하신 분들은 빨리 영어를 그 통과시켜 놓고 점수를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오히려 더 필요하게 되니까 영어부터 일단은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민법입니다. 민법이 어느 정도 이래 정리가 되고 민법이 양도 많고 이게 그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과목이고 또 한 번 듣고도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그 과목이 되는데 이걸 계속 들으면 안 돼. 이 기본 강의를 계속 들어가지고 뭐 정리하겠다 이래 생각하시면 양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이래 버리면 이 민법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은 기본 강의는 이번에 한 번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복습도 잘 끝내놔야 돼요. 끝내놓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잊어버리는 부분을 어떻게 대비하냐 그러면 조문 무료 특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조문을 통해서 다시 또 이론 정리를 해드리는 그 특강이 있는데 그것도 분량이 적진 않아요. 한 10회 정도 이렇게 강의니까 한 30강 정도 그 정도 되는 분량이어가지고 그 무료 특강으로 유튜브도 있고 그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는 그런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는 강의 끝나고 나서 강의 끝나고 이걸 다 듣고 혼자 정리하고 그다음에 혼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싶을 때 민법을 이래 혼자 복습하고자 할 때 그때 어느 정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되시면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여기서 설명하는 예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내용들도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강의를 통해서 다시 이 강의를 리마인딩하는 그런 방법으로 복습을 이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2차 들어가기 전에 민법을 많이 해둔다. 민법을 이래 많이 해두고 많이 해둔다는 게 법을 이래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그 민법을 법학은 그 반복의 학문인데 책을 한 번만 보면 되는 거지 뭐 도대체 몇 번씩 봐야 될까라고 생각되는데 주관식 시험을 보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한 5번 이상 읽어야 됩니다. 책을 기본적으로 5번 정도는 보고 암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주관식 시험 안부 책을 듣고 나서 이래 그 답안지를 작성하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다 이래 생각하시고 법학은 자주 보는 게 좋다. 자주 보는 게 그러니까 정독보다 다독을 추천하는 그런 과목이 되니까 이거는 민법만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법이나 뭐 행정쟁소법이나 뭐 다른 과목들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요. 여러 번 반복 이런 것들이 이래 필요하게 되니까 2차 시험 들어가기 전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민법을 어느 정도 많이 반복해 두시라. 많이 이래 반복해 두시고 그리고 또 기출 문제 교재 이걸 7월 달에 이래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기출 문제도 곁들여 가지고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고 같이 한번 이래 풀어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노문사 시험에서 과연 기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맞춰서 공부하면 이래 되는 거고 엉뚱한데 밑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엉뚱한데 밑줄하고 엉뚱한 걸 외울 필요도 없고 철저하게 시험에 출제되는 거 위주로 시험에 출제되는 거 위주로 우리는 정리하고 그걸 목표로 해서 정리하면 돼. 정리하시면 되고 문제만 풀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만 이래 풀리면 되니까 그걸 목표로 해서 이래 정리하는데 정리하시면 이래 된다라고 이래 생각하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주변에서 왜 민법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수업 들어보면 이해가 돼. 수업 들어보면 왜냐 그러면 제 직업이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시킬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요. 어제부터 이래 많은 고민을 하고 몇 년 동안 이래 고민을 하게 이래 되고 그 강의한 지가 지금 한 2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그 고민의 그 대상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고민이고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업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려고 해요. 하려고 또 하고 있고 또 해왔고 이렇게 이래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내게 되려면 수업 들어서 이해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게 아니고 그거는 제 거고 제 그 실력이고 제 내용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읽었을 때 그게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혼자 집에 가서 읽었을 때 똑같은 기분으로 읽혀야 돼. 읽히고 그리고 또 3일 지나서 읽었는데도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 되는데 근데 오늘 수업 듣고 오늘 가서 복습하고 오늘 읽어봐서 이해됐다. 그게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께 되는 게 아니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기분으로 읽힌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께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해야 돼요. 그게 복습이고 그게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이래 되고 그게 한 번이 됐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다시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되도록여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고
읽어봤는데 근데 똑같이 읽혀. 동일하게 이래 내 걸로 읽히고 어려움 없이 읽힌다. 그리고 교재에 어떤 그 필기 같은 거 해놨는데 그 필기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러면은 그거는 공부가 많이 된 겁니다. 복습이 이래 잘 됐는데 근데 이게 그 실제 농담이 아니고 자기 책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어떤 의도로 그려놨는지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이래 하는 거예요. 그 강의 획표에 보면 제 메일이 있잖아요. 이메일이 있게 되는데 여기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교재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화살표를 좀 설명해 달래. 화살표를 이래 설명해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을 나보고 설명하라고 이래 그 설명해 달라고 메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고, 웃고 있지만 그게 나야. 그게, 내가 질문하고 있는, 나중에 되면, 내가 그걸 보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건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에요. 이게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그런 과목이 이래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습을 웬만큼 잘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고, 강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복습이 이래 잘 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법학은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게 곧 설명해야 되겠지만 민총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채권법에 나올 수밖에 없고 채권법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민총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을 처음 따라올 때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채권 얘기가 많이 나와. 채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채권법 가서 강의가 빨리 나갈 때 그때는 민총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거기서 다시 안 해. 다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끊어지면 안 돼. 끊어지면 안 되고 계속 연결을 시켜가면서 구조화 이거 체계를 잡아가는 그런 과목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공부 부담을 들 수 있거든. 공부 부담을 들 수 있게 되니까 저는 설명을 제가 이해한 바탕으로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그 이해한 바로는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 연결이 돼야 되고 구조화가 돼야 되고 체계가 쌓여가야 된다. 이게 제가 이해한 바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그게 맞춰서 따라오셔야 되거든. 따라오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이래 정리할 때 그게 잘 되셔야 되고 복습이 절차하게 이래 잘 되시고 중간에 결석이나 끊어져 버리면 안 돼. 이게 끊어지고 다음에 그 강의를 들으면 어제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들은 상태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구조화가 이래 그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체계가 안 되는 체계가 안 잡히는 그런 문제가 이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복습이 빠지면 안 되고 최소한의 복습은 꼭 하셔야 된다. 최소한의 복습은 바쁜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날 들은 부분은 일정 부분은 반드시 그날은 끝내놓고 그다음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그 계획을 잡으시고 어떤 형태로든 짧게 뭐 내가 그 바쁜 직장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일이 바쁘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 급한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1시간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복습은 이래 반드시 1시간 이상은 하셔야지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이래 그 여러분들께 이래 되는 거지 수업 들어서 이해된다고 해서 그냥 복습 없이 덮어버리면 밤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아마 반드시 그 힘들어지는 이런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의하고 남들이 어렵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남들이 어렵다면 조심해야 되고 대신 남들이 그 시험 자체 통과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쫄 필요는 없다. 우리도 쫄 필요는 없이 원래 합격률이 60%가 돼버렸거든. 60%가 이래 돼버렸는데 평균적으로 한 48%에서 50%가 합격해요. 48%가 50% 정도, 그 정도 합격해서 평균적으로 한 50%를 맞춰요. 평균적으로 50%를 정도, 출연 인원의 한 50% 정도를 합격한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민법이 복수 정답이 두 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 복수 정답이 이래 두 문제가 나와가지고, 두 문제에서 답이 두 개가 되는 현상으로 이래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두 문제에서 정답 처리가 이래 달라지니까 합격률이 10%가 올라가 버렸어요. 10%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좀 불행한 이야기인데 내년 합격률은 40%대로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50%가 맞아지거든. 50%가 이래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60%를 떨어뜨려야 될 겁니다. 아마 내년은 거의 한 60% 가까이 그 정도 이래 떨어지게 이래 될 테니까 아마 그 정도 떨어지는 문제로 낼 거야 돼요. 그래야지 2차 채점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래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합격률이 많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래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가 이래 될 수 있으니까 1차 자체를 좀 긴장을 하시고 그리고 원래 출제되는 지문들 이런 것들을 교재에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해를 많이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를 많이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객관식 지문이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지문 중에서 틀린 거 고르세요라고 이래 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 시험이 장점이 답이 쉬워요. 답이 쉬운데 만약에 답이 뭐 4번이나 3번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으면 답은 되게 종전의 기출 지문들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답은 이래
골라낼 수 있게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앞에 뭐 함정을 파놓는 2번 지문들 이런 것들을 옛날 기출을 변형해서 만들어 버리거든요. 옛날 기출. 옛날에는 맞는 지문을 올해는 뭐 틀리게 나왔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그 맞는 지문하고 유사하게 냈지만 틀린 지문으로 낸다든지 바꿔서 이렇게 변형해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지 않으면 잘 돼 있지 않으신다면 함정에 꼭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런 문제가 이래 되니까 이해를 잘 해주셔야 잘 해두는 게 1차적 목표가 이래 될 테니까 이해를 많이 해두신다. 그게 결국 똑같은 이야기인데 복습 잘해야 된다. 복습을 잘하고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두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수업을 스스로 혼자서 다 정리하고 이래 다 이해하면 다행인데 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게 이래 되는데.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하고 강의 현강 오신 분들은 그냥 제가 여기 있으니까 수업 끝나도 질문하셔도 되고 쉬는 시간에 이래 질문하셔도 되고 인터넷 온강으로 이래 인강으로 이래 들으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메일로 질문하셔도 되고 저희 학원 홈페이지 가 보면 질문란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매일 들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올라와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수시로 이래 들어가니까 늦어도 한 이틀은 지나지 않은 걸로 제가 해외여행 가도 들어가 보거든. 인터넷이 접속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이래 접속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있었고 메일로 질문할 때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될 내용들. 근데 뭐 질문이 길어. 교재 내용들이 이래 질문이 길어가지고 게시판에 다 적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그러면 그냥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식으로 메일로 이렇게 첨부 기능이 있으니까 저희 학원 홈페이지는 사진 첨부 기능이 없거든요. 첨부 기능이 없으니까 몇 페이지에 있는 몇째 줄을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하면 학원 홈페이지에 이러면 제가 이 교재를 항상 들고 다녀야 되거든.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잖아요. 불가능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질문하실 분들은 메일로 하시고 메일로 그냥 사진을 찍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 내용이 어떤 쪽으로 뭐 문제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면 돼요. 사진을 찍어 보내고 안 그러면 그냥 말로 이래 설명을 다시 이래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때는 학원 게시판 이용하셔도 이래 될 테니까 적답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진 찍어 보내시면 제가 적답을 할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이메일은 또 핸드폰에서 바로 답이 되니까요. 바로 답을 할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어떤 사람하고는 카톡처럼 이래 주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메일 들어오면 바로 알람이 뜨기 때문에 거기서 보내니까 바로 답을 또 보내더라고 그 친구도 이래 답을 보내가지고 한 3번 정도 이래 주고받더니만 카톡 하는 줄 알았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제가 여유 있으면 강의 중이 아니면 이래 답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형태로 이래 정리하고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의문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풀어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이래 풀어드릴 수 없는 이래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처음 듣는다든지 아니면 생소한 용어라든지 뭐 이렇게 이래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이래 질문해 주시고 강의 때 이제 제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걸 잘 설명한다라고 이제 평이 이래 남아있던데 그게 왜 평이 남는지 한번 생각해보니까 질문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질문이. 매년 강의하다 보면 기출을 기본 강의에서 많은 부분을 질문받은 부분들, 이걸 설명할 때 그게 생각나는 거야. 설명할 때 생각이 나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풀어드리거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비슷하더라고. 되게 생각하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고민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비슷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질문하려고 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주니까 그게 이제 의문이 조금 해소되는 그런 측면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런 형태로 수업 중에 제가 많이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풀어드리는데 그래도 자기가 조금 더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의치 마시고 어느 정도 질문을 하고 질문을 통해서 정리하고 대신 이런 거는 좀 과합니다. 민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라. 뭐 이걸 질문을 보내버리면 그러면 뭐 채권이 뭐예요? 뭐 이래 질문한다든지 아니면 뭐 채권법에서 중요한 거 찍어달라.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객관식 시험에서 이게 뭐 한두 개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뭘 찍을 게 어디 있어? 이걸 찍어달라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그런 질문은 좀 될 수 있으면 좀 안 해주셨으면
답이 곤란하다. 답이 곤란하니까 도대체 어떤 식으로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상가해서 정리하고 마치는 시간은 12시 40분인데 1시 정도는 예상하시고 1시 전에는 끝나야 되고 뒤에 또 강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시 정도는 이래 끝날 수 있게 되고 바빠요. 이게 굉장히 마음이 급하고 오늘도 지금 진도 빨리빨리 나가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고 오로지 목표 페이지가 지금 정해져 있거든.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이래 정해져 있어가지고 마음이 되게 급해가지고 첫날부터 이게 보강 없이 끝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 이게 쉽지 않은데 정말 정신없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고 마지막 날은 정말 늦게 끝납니다. 1시 한 반까지. 왜냐하면 이걸 다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 그러면 원래 이거는 다음날 풀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날 수업을 마무리하고 끝내야 되니까 그날 강의했던 거를 이거 마지막까지 이래 풀어줘야 되거든요. 마지막까지 이래 풀어야지 끝나게 되니까 마지막 날은 좀 늦게 끝날 수 있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그런 걸 예상하시고 아침 꼭 드시고 오셔라. 막 1시에 끝나면 막 허기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힘들어 하시던데 중간중간에 뭐 드셔도 되고 그리고 또 여기는 어떤 군대도 아니고요. 어떤 교육시설도 아니고 어떤 정신훈련 받는 그런 시설도 아니니까 편하게 수업 듣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면요. 남한테 옆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서서 들어도 되고 그리고 졸리시면 뒤에서 이렇게 들으셔도 되고 왔다 갔다 해도 되고 그리고 배고프면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면 쩝쩝거리면서 이래 듣는 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전국에 실내에서 먹기도 좀 거시기 하거든. 거시기 하게 되니까 간단한 음료 정도나 이런 거는 괜찮고 쉬는 시간에 복도 같은 데서 잠시 자기가 싸운 거를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이래 상관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옆에 보면 또 빈 강의실 이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힘드신 분들은 거기 잠깐 가셔 쉬셔도 되고 이래 활용하셔도 이래 될 테니까 학원 처음 오시면 이게 좀 낯선 측면도 있고 또 시설이 완전 화려하고 이런 학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청결하고 이런 느낌을 주는 될 수 있으면 관리를 잘 하는데 근데 인원도 많고 여기 또 2차 또 수업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요. 제 강의 말고 이래 노동법 인기 강사님 계셔가지고 김기범 노무사님 그 강의가 한 800명씩 이래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인터넷 화면 연결해가지고 실영상반으로 해서 이래 듣고 있으니까 그런 강의 또 시작하면 또 되게 복잡해요. 특히 월요일날 그분 강의가 이래 있게 되는데 몇백 명씩 수업 듣거든. 또 일요일 사람이 많아가지고 일요일 한 번, 월요일 한 번, 2번 하거든. 2번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강의들 있으면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다 보면 되게 이용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게 될 테니까 하여튼 잘 활용하시고 수업을 따라오시면서 지금 공부를 처음 하는 입장이고 수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리고 원래 시험 끝나고 어떤 분이 메일을 이렇게 보냈던데 자기가 예체능 전공했대요. 예체능을 뭘 전공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체능 전공했다고 이랬는데 이걸 따라온 거야. 이걸 노무사 시험을 따라왔는데 예체능만 하신 분이 법학을 공부하겠다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다 말렸대. 하지 말래. 괜히 돈 낭비하니까 하지 말고 그냥 다른 거 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되게 말려가지고 그분도 자기도 반신반의 해가지고 이것만 끊어가지고 민법만 끊어가지고 민법 해보고 괜찮으면 다른 과목도 하고 그러면 민법에서 안 되면 그냥 그만두겠다 이런 목표로 그런 마음으로 오셨는데 이번에 1차 붙었다고 메일이 왔더라고. 메일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1차 붙었다고 해서 노무사가 된 건 아닌데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도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니까 그러니까 2차도 어렵겠죠. 그 사람한테는 되게 어려운 과정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메일이 왔더라고요. 메일이 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험을 다갔을 때는 굉장히 두려웁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합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괜히 시간 낭비나 돈 낭비하는 거 아닐까 이런 측면도 있고 불확실하니까 이게 확실하게 보상해준다. 몇 프로 합격을 해준다. 아니면 반드시 붙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장해주는 시험은 아니다 보니까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게 이래 되는데 대신에 그래 따지면 안전한 건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에 안전한 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보장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런 현실이니까 노력해서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노력해서 극복하겠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이겨내겠다는 거 그걸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래 준비하고 1차는 어느 정도 이래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만 하면 1차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꾸 1차가 쉽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준비를 덜 해요. 준비를 덜 하고 그냥 대충 하고 간단하게 하고 왜냐 그러면 2차를 많이 해서 그냥 빨리 붙고 싶으니까 1차를 최소한으로 투자를 해서 그냥 간단하게 통과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래 1차를 덜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됐는데 요즘쯤 아까 말했지만 막 기출을 변형해서 막 출제하는 이런 시험이 이래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 준비하면 낭패가 됩니다. 낭패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깔보면 안 돼. 아무리 쉬워도 국가 시험인데 이게 거저 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시험은 아니다 보니까 최소한의 나름대로 노력은 하셔야 되고 기출 문제가 스스로 풀려야 됩니다. 기출 문제가 스스로 풀려야지 그게 공부가 된 거지. 기출 문제도 안 풀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준비를 더 하셔야 됩니다. 1차를 이래 더 하시고 기출 문제가 스스로 이제 혼자도 풀리고 그냥 혼자 풀어도 그냥 부담 없다라고 생각되면 그분은 1차를 약간씩만 하면 되고 간만 유지하고 2차 위주로 이래 정리하시면 되니까 사람마다 이래 차이가 있으니까 너무 깔보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만 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게 이래 되는데 2차가 힘듭니다. 2차가 힘들게 이래 되니까 2차는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고민을 하셔야 돼.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목이 4과목인데 기본 과목이 그 3과목이 노동법과 그다음에 인사노무라고 해서 경영학과 출신들이 준비하는 인사노무 그다음에 행정쟁송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법학 과목도 있고 경영 과목도 있어요. 경영 과목도 있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으로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경영조직이라고 경영학과 나오는 그 과목을 이래 선택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 4과목을 준비해야 돼요. 4과목을 이래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이래 붙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과목들이 이래 만만치가 않고 그다음에 주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안 보고 써야 되거든. 우리가 외워서 써야 되는 암기해서 써야 되는 그런 시험을 이래 준비해야 되니까 객관식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높다. 그거는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 되니까 목표를 2차에 맞춰야 돼. 2차에 맞추고 그다음에 1차를 그냥 우리가 최소한의 준비로 깔보지만 말고 안전하게 이래 대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2차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1차를 부담을 없애놔야 돼. 이 부담을 없애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2차 시험 수업 들어가기 전까지 9월달 수업 들어가기 전까지 1차를 많이 놓자. 그 중에서 민법을 이래 많이 놓는 게 그게 수험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래 그런 방법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취지로 이 강의를 이래 활용하시면 되고 목표점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그냥 1차만 붙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을 한번 준비하기로 했다면 2차까지 그냥 통과돼야 됩니다. 2차까지 다 끝내야 되고 그리고 이거 힘든데 굉장히 힘들어. 쉬운 게 아니야. 굉장히 힘든데 1년 만에 끝낼 수도 있다. 1년 만에 끝낼 수도 있게 되니까 그걸 생동차라고 해가지고 내년에 1차 보고 그다음에 2차 시험까지 한 방에 끝내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7월 달에 준비하시는 분은 그걸 노려야 돼. 그걸 노리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이렇게 필요하게 되고 쉽진 않아. 이게 8과목을 공부해야 되거든. 1차 4과목, 2차 4과목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과정인데 그래도 가능했고 비율은 작지만 그래도 생동차 하는 비율도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그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한 2배 노력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고 그 목표로 준비한다. 그 목표로 이렇게 준비하고 그 목표에 맞게 이렇게 준비하고 과목을 공부하면 어려운데 시험을 공부하면 가능해요. 시험을 공부하면 가능하니까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1년만 준비하신다면 충분하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그리고 이거는 몇 등으로 붙는지가 중요하진 않죠. 운전면허증 딸 때 여러분들 몇 등으로 붙으세요? 그런 거 중요하진 않거든. 이게 자격증 시험이니까 몇 등으로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따면 되거든요. 따면 되기 때문에 꼴등으로 붙더라도 붙으면 되잖아. 그러면 노무사거든. 노무사가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꼴등이라도 나는 붙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기분으로 이래 정리하시면 되니까 1등은 못하겠지만 300등 안에는 들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라고 이런 마음으로 이래 그런 목표로 이래 정리하시면 충분하게 이래 될 테니까 가능성이 있게 될 테니까 쉽진 않아요. 그저 먹을 수는 없어. 이래 학원만 들으면 됩니다. 그 학원 내가 다니고 싶다. 내가 다니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학원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 생각하지 말고 학원은 그냥 도움을 주는 과정이고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과정이고 그 기간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돼. 결국은 스스로 해야 되고 수업만 듣고 맞출 수 있다.
그런 학원 없다. 그런 학원 없고 복습을 많이 해야 돼.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들었던 내용들을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 이거 없이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될 테니까 고시입니다. 이것도 그 노무사 시험도 국가 고시 시험 중에 하나가 이래 되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고 2차 합격률이 작년 같은 경우는 9%인데 올해는 하면 6%대나 7%대로 떨어질 거예요. 1차가 워낙 많이 붙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물론 뭐 헛수도 많겠지만 그래도 그 합격률 자체가 그래 높을 수가 없는 그런 시험이 이래 되게 되니까 만만한 시험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만한 시험은 아니고 그러니까 1차만 그 생각하면 그 쉽게 이래 통과할 수 있는데 2차까지 노린다면 철저한 준비가 돼야 되고 많은 그 고민을 해야 되고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되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던데 수능을 다시 한번 본다 이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을 다시 한번 본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그냥 수능을 위해서 우리가 그 고3 때 이래 준비했던 과정들 그때 뭐 지금은 다 물욕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지만 이 그 수능 때는 그나마 좀 적었잖아. 적었고 이래 그랬다니까 물론 뭐 그때도 할 거 다 하고 붙은 사람도 있던데 근데 그 최소한 지금보다는 낫겠지. 지금보다는 나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 정도 마음으로 이래 보시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군대 훈련소 한번 들어간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그 훈련병 생활 그걸 한 번 더 한다는 기분으로 그런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공부를 이래 하는 게 그게 국가시험 공부가 이래 될 테고 거저되지는 않는다. 거저되지는 않고 운빨로 붙는 사람 없다. 운빨로 이래 붙는 사람 없고 노력해야지 운도 따라오게 되는 거고 그냥 그저 뭐 대충 봤는데 2개 봤는데 그중 다 나왔다. 없다. 뭐 아무리 뭐 이순신 배에서 노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나를 구해도 못해. 나를 구해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니까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최대한 고민하셔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하시고 어려운 과목이 그 경영학 과목이 어려워요. 그 법학은 아까 말했지만 제가 그 반복을 하면 이래 잡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래 보게 되는데 투입하면 결과가 나와. 인풋 아웃풋이 정확한 게 법학이 이래 되는데 경영은 구조가 달라요. 그거는 완전히 이해 구조나 사고 구조나 이런 것들이 완전 달라가지고 발목이 잡히는 사람들 그 시험이 장수생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 과목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 해결이 안 되면 장수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법학 때문에 장수생으로 갔다 이런 그 이야기보다 오히려 경영학 과목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장수생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많을 정도로 수험가에 많이 있게 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경영학 과목이 이해가 잘 돼? 내가 준비가 잘 돼? 아니면 적응이 잘 돼? 그러면 이 시험을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생동차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게 잘 되는 겁니다. 그게 이래 잘 되면 그때는 법학은 노력만 하면 되거든. 이거 반복만 하면 이래 자기가 준비만 철저하게 한다면 충분하게 이래 가능성 있게 이래 될 테니까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루트를 찾는 거다. 그 경영학 과목을 인사노무라는 그 과목을 빨리 이해해가지고 잘 정리하고 그리고 시험은 주간 시간 기본적으로 암기거든요. 암기가 되니까 단순 암기 잘하시는 게 필요하고 해야 돼. 그거는 내가 암기를 잘 못한다고 생각되는데 아니 하면 이래 되고 반복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그러면 제가 어떤 토픽을 하나 쓰기 위해서 한 200번 써봤어요. 200번 정도 이래 써봤는데 이걸 200번 써봤는데도 잘 안 해주는 게 있어요. 하여튼 그 전체 그 범위에서 가장 외워지지 않은 그런 과목이 있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외워질 때까지 쓴다는 게 제 지론이거든. 그러니까 돌에 뚫어가지고 물방울로 뚫어가지고 구멍을 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200번 정도 써보고 그러니까 저는 외웠다는 게 어떻게 확인하냐 그러면 거꾸로 써봅니다. 거꾸로 밑에서부터 마지막 그 결어부터 해가지고 처음에 의까지 올라가서 역으로 써봐요. 역으로 이래 써보는데 그게 되면 외워진 겁니다. 외워진 걸로 이래 처리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 몇 개 정도 이래 다는 아니고 몇 개 정도는 이래 가지고 있게 이래 그 심장에 이래 가게 되는데 그 정도 암기를 하면 돼. 그러니까 반복하면 외워진다. 반복하면 외워지게 이래 되니까 처음부터 뭘 못한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에 맞는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연습을 하고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하기 때문에 그게 낯설어가지고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생길 건데 노력하면 다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그 학교 들어갈 때 적성 보고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 성적 보고 이래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또 법학을 공부하면 또 재밌고 이래 적성에 맞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고 그 비법도 아니고 그 비법 비경영이 있거든.
분명히 뭐 국문학과, 어문계열, 뭐 그다음에 공대생도 얘기 많이 오던데 공대생들도 이래 많이 오셔가지고 준비하시던데 그분들 잘해요. 변리사 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민법, 민소법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게 이래 되는데 논리적으로 이게 아까 말했지만 수학 과목 같은 과목이거든. 이게 법학이 이래 수학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어서 논리학문이거든. 논리학문이어가지고 공대 출신들도 되게 잘해요. 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하게 될 테니까 전공 불문이다. 전공 불문이고 내가 국문학과 어문 계열이기 때문에 이거 시험을 준비하는데 힘들지 않을까 이래 생각할 필요 없고 최선을 다해서 이래 정리하면 충분하게 이래 정리할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래 잘 따르시고 한 2주 지났을 때 조심하라. 그때 이제 결사 가고 싶을 때가 올 거다 아마. 2주 지났을 때 한번 그때 한 10회, 15회 정도 이래 가면 한번 둘러봐봐. 주변에 이래 한번 둘러보면 첫날 이 정도 앉아 있는데 15회 때 몇 명 앉아 있는지 한번 둘러봐봐요. 그러니까 자연 소멸이 한 30% 돼요. 자연 소멸이 한 30% 정도. 그 정도 소멸 이래 되게 되고 사연은 많습니다. 뭐 비가 많이 왔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연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지 못하는 사연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사연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최대한 그런 걸 없애시고 그리고 몸이 아프면 안 돼. 이게 체력이 돼야 되거든. 체력이 돼야 되니까 건강 관리는 시험 과목 중 하나야. 5과목이 체육이야. 체육이니까 체력 관리 스스로 이래 체력 관리들 하고 그리고 다 시험의 관리에 들어가 생활 관리 그리고 복습 잘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시험 과목이다 이래 생각하시고 그냥 단순히 수험에만 시험 과목을 테스트 받는 게 아니고 체력도 관리할 줄 아는지 그리고 생활 관리도 잘하는지 주변 관리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 받는 게 시험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나씩 이래 따라오시면 이래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민법을 한번 이래 설명했는데 지금 강의는 민법을 완전 처음 듣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한다. 그리고 고등학생 수준으로 이렇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성인이 아니고 고등학생이 만약에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떤 마음으로 따라올지 그걸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겠다. 수준 자체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할 테니까 기본적인 단어들 이런 걸 모른다는 걸 전제해서요. 모른다는 걸 전제해서 정리하고 입문 강의는 꼭 들어야 돼. 제가 여기서 풀어드린다고 해서 안심하고 안 듣고 이러지 말고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기분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풀어드리는 걸 다시 한번 더 듣는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민법이 뭘까요? 민법에 어떤 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게 되는지 그걸 간단하게 한번 봐드리면 부동산을 매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한번 해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다. 돈을 가지고 있게 이래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할 때 그러면 중개사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매매 계약서라는 걸 써요. 그죠? 매매 계약서라는 걸 써가지고 이 집을 이 정도 가격에 살게요. 이 사람도 이 정도 가격에 팔게요. 이렇게 합의가 되면 중개사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매매 계약서라는 걸 쓰게 되거든. 매매 계약서라는 걸 쓰게 되고 계약금도 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러면 계약금을 대개 우리가 10% 정도 주거든. 10% 정도 계약금조로 주고 그다음에 중도금이라고 해서 한 달 있다가 중도금을 줘요. 중도금을 주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가 나머지 금액을 준다. 나머지 금액을 우리는 법학에서 잔금을 준다라고 불러요. 잔금을 준다라고 잔대금, 잔금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잔금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 잔금을 치르고 그다음에 이 부동산에 입주하게 되거든. 입주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은 언제부터 내 부동산이야, 내 집이야, 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언제부터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냐?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 이사 들어갔을 때가 아니고요. 이사 들어갔을 때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걸 넘겨받아야 됩니다. 등기를 넘겨받았을 때 등기를 넘겨받고 등기를 이전받으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전받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법무사들, 저 같은 법무사들이 도와주게 되는 거고 법무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넘겨받거든. 등기를 넘겨받는데 등기를 넘겨받는다는 게 여기에 등기부에 제 이름이 기재된다 이 말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기재돼서 그래서 이번에 소유자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등기부로 표시하거든. 등기부로 표시하게 되는
되는데 그때 소유자가 돼. 그때 이래 소유자가 되고 부동산 소유자가 그때 바뀌는 걸로 갑에서 을로 이래 바뀌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 계약을 체결하고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여기서 날짜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어. 중도금을 만약에 오늘 날짜로 줘야 되는데 오늘 날짜로 안 줬을 때가 문제되고 안 줬을 때가 이런 문제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도금을 약속한 날짜에 한 달 후에 주기로 했는데 한 달 후에 못 받았을 때 그때 분쟁이 생겨버리거든. 분쟁이 이래 생겨버리는데 그걸 해결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야. 그걸 해결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걸 채권법에서 해결한다. 채권법에서 이래 해결하게 이래 되는 거고 그다음에요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겨받죠. 등기를 넘겨받고 그다음에 등기를 넘겨받은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뭐 담보를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다시 렌트 임대차를 설정한다든지 뭐 전세를 설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걸 넘겨받았을 때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가 되고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는 거. 소유권과 관련돼서 어떤 다툼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소유권에 대한 어떤 힘을, 효력을 공부하는 거, 이걸 우리 그 법에서는 물권법이라고 부른다. 물권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 거고 민법은 이렇게 채권법, 물권법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채권법, 물권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민법은 가족 관계도 규율해요. 가정관계도 규율하게 되는데 우리가 친척들이 있잖아. 친척들이 있고 우리가 사촌이야 아니면 뭐 사촌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친척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발생하고 어디까지를 내 친척으로 봐야 될지 내 친척으로 봐야 될지를 이렇게 규율하는 거 이걸 친족법이라고 부르고 친족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데요. 부모님하고 나하고 친족관계 아니면 사촌들하고 나하고 친족관계 그거는 피를 나눠 가집니다. 피를 나눠 가지고 친척이 되는데 피를 나눠 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친척이 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나라는 친척이 되는 경우가 있게 이래 되는데 그게 혼인입니다. 혼인을 하면 친척관계가 생겨가지고 종전에는 아저씨 아줌마였지만 내가 어떤 여자하고 혼인을 하면 그 아저씨 아줌마가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바뀌게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친척이라는 패밀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게 되니까 그게 혼인을 통해서 친족 관계가 발생하고 이혼하면 당연히 그 가족들하고 끊어지죠. 끊어지게 되니까 친족 관계가 해소되고 이런 분법이 발생하게 되는 거. 이게 친족법에서 규율하는 거고.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상속이 되거든. 상속이 되는데 누가 상속을 얼마마치 받아야 될지 얼마치 이래 받고 누가 먼저 받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받아줘야 될지 그걸 규율하는 법이 상속법이 되고 상속법이 되고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가족법 이렇게 부릅니다. 가족법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요. 이게 민법의 내용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민법을 이렇게 채권법, 물권법으로 이래 설명할 때요. 물권법으로 이래 설명할 때 얘네들한테 항상 적용되는 공통분모들이 나오더라. 공통분모들이 나오는데 근데 공통적인 이야기를 여기서도 설명하고 여기서도 설명하니까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더라.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두 번 설명하게 되는 불편함이 나오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얘네들을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따로 뽑아서 그걸 민법 총칙이라는 이름으로 민법 총칙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는 부분을 먼저 앞에 두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개별적인 내용들을 이래 설명하는데 채권은 다시 채권 관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이 나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 그걸 채권 총칙이라고 부르고. 채권 총칙이라고 부르고 채권 내용에서 이제 개별적인 내용인데 자 이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부르거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이래 되는데 우리 왜 집을 고시원을 빌린다든지 원룸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래 그 임차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임차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남의 부동산을 빌려서 줘. 우리 제주도 놀러 가면 렌트카 빌리잖아요. 렌트카를 이래 빌리게 되는데 그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불러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돈을 빌릴 수도 있지 않을까? 돈을 빌릴 수도 있게 이래 되는데 돈을 빌리는 계약을 소비 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부르거든. 그러니까 각종 계약들이 많아. 우리나라에 매매 계약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도 있고
있고 소비대체 계약도 있고 그리고 집을 지어주세요라고 아니면 물건을 만들어주세요라고 맡기는 거 이걸 도급계약이라고 부르거든. 도급계약이라고 부르고 우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맡기죠. 치료를 이렇게 맡기게 되는데 이빨 치료를 맡긴다든지 아니면 피부과 치료를 맡긴다든지 이런 치료를 해주세요라고 맡기는 거 대신 치료비를 주죠. 치료비를 주게 이래 되는데 그걸 이 치료 행위를 하는 행위를 위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위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공부하는 과목을 여기서 채권 각칙이라고 채권 강론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배우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1조부터 해서 1118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1118개예요. 조문이 1118개로 구성이 이래 되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험 범위는 이거랑 두 가지만 시험범위고 얘네들은 시험범위에서 빠져. 얘네들은 시험범위에서 빠지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물권법, 가족법은 공부하지 않겠네라고 하는데 맞아요. 공부 안 해요. 공부하지 않는데 문제는 얘 때문에 봐야 돼. 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공통분모를 설명하는 게 민법 총칙이다 보니까 얘의 공통분모와 얘의 공통분모 그리고 여기에 간단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니까 물권법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온다, 공부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고 기본 구조는 알고 있어야 돼. 기본 구조는 이것 때문에 민법 총칙이라는 이 테마 때문에 물권법 이야기나 가족법 이야기를 간단하게는 보게 된다. 간단하게는 보게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래 보고 우리 민법 시험 문제도 25문제입니다. 25문제로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데 오지선다 객관식으로 25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불변인 거 노무사 시험에서 깨지지 않는 원칙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12문제 여기서 13문제 정도 이래 출제가 이래 일어나게 되는 거고, 채권 총칙과 채권 강론의 출제 비율을 13문제를 다시 나누는데 6대7 정도 나누게 되는데 이게 7인 경우도 있고 이게 7인 경우도 있어. 이게 7인 경우도 있게 이래 되니까 시험해마다 이거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5대8도 나온 적도 있고 5대8로 이래 나온 적도 있고 대개 6대7 정도 수준으로 이래 맞춰지게 되는데 얘가 7인 경우도 있다. 얘가 7인 경우도 있고 6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13문제 정도 이래 출제가 되는 것으로 처리되고 조문 순서는 얘가 1조부터 해서 이제 184조까지 이렇게 민법 총칙이고 185조부터 해서 물권법이 나오거든. 물권법이 나오는데 372조까지 나오고 373조부터 해서 이게 766조거든. 766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분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분량도 어마어마하게 되고 여기가 184조까지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373조부터 766조까지 이래 되니까 얘 2배 정도 분량입니다. 2배 정도 이래 분량이 이래 되겠는데 대신에 시험 문제 차이는 한 문제 차이밖에 안 되거든. 한 문제 차이밖에 안 되게 이래 되니까 공부 범위 가성비는 연락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고 대부분 안 나오는데 제낄 수는 없는 게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이래 출제되고 있고 다 중요한 것들이 이래 모여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 범위 자체 부담은 여기가 많이 된다. 여기가 이래 많이 되고 여기 강의하는 때가 한 13회 정도. 그때 결석 많은 때 여기가 힘들어지게 이래 되는 거고 8회 때 정도, 19회 때 정도 채권 강론에 이래 들어가는데 19회 정도 이래 그때 이제 채권 강론을 들어가는데 정말 힘들 때 정말 짜증나고 그만하고 싶고 뭐 이 정도 그리고 이 정도 공부했으면 됐지 않았을까 이제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아직 3번 남았고 그 3번이 어마어마한 이걸 3번 만에 끝내게 되는데 이 많은 걸 도대체 3번 만에 어떻게 끝날까라고 생각되는데 얘 정리하면서 한 30%는 같이 정리합니다. 이거는 같이 정리하고 이거하고 엮여가지고 같이 설명해버려요. 같이 설명해가지고 이해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를 미리 뽑아가지고 많이 정리하고 나머지 것들 골라가지고 왜냐하면 매년 안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 매년 안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조문은 되게 많은데 출제가 한 번도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굳이 그런 부분을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공부할 필요 없으니까 그나마 최근 들어서 자주 나왔던 파트, 자주 나온 부분들 그걸 골라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골라서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래 설명하고 그래 공부해도 충분하고 그 외적으로 한 번씩 나오게 돼.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준비했던 거 말고도 한 번씩 출제되기도 하게 이래 되는데 최근 들어 한 2, 3년 동안은 그런 출제는 없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도 이상한 지역적인 데서 한번 출제되는데 그거는 과감하게 버린다.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고 그런 거는 맞출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거 나오면 어쩔 수 없다. 자연재해다. 비 오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비 오는 거하고 마찬가지고 장마해가 왔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태풍이 오는 거나 이런 느낌으로 이래 정리하고 왜냐하면 이게 100점 맞을 필요가 없는 시험이거든. 100점 맞을 필요가 없는 시험이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하면 돼. 우리가 목표라는 점수는 제가
제가 목표라는 점수는 80점이다. 여러분들을 80점을 맞게 해주는 그게 최종 목표고 목표를 80점 잡아놓으면 한두 개 더 틀리거든. 그러면 그 72점 뭐 그 정도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면 민법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1차가 그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거든. 민법이 한 70점 정도 이래 맞아버리면 공부 조절을 못 해가지고 96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민법을 96점 맞아. 자기가 96점 맞을 생각 전혀 안 했을 건데, 근데도 얼떨결에 맞아버리는 거야. 얼떨결에 맞아버리면 끝나고 나면 막 돌아버리는. 걔는 민법을 너무 많이 한 거 같고, 그리고 또 1차에 너무 쏟아본 거 같고, 이런 거 후에나 그 시간에 2차 할 걸 점수가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게 뭐 절대평가 시험에서 막 20점 남으니까, 그러니까 막 돌아버리는 후회도 되고,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는 야, 이 민법 1차 이렇게 공부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떨어지면 큰일 난다,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난다.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거든.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니까 1차 떨어지면 2차 공부 많이 해놔도 시험장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시험장에 갈 수 없으니까 차라리 20점 남는 그 친구가 훨씬 좋은 거다. 훨씬 좋은 거고, 투덜대더라도 우리는 내년 이맘때 그걸 목표로 해서 공부한다. 20점 남아버렸네? 이걸 말하는 걸 목표로 해서 그냥 남긴다는 기분으로 보고, 딱 60점치만 공부하겠다. 이러면 하기가 싫어져. 이거 할 때, 하기가 싫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이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 이 생각밖에 안 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다 그냥 의무적으로 해버리겠다. 20점을 남기는 거, 이런 공부를 이래 해버리겠다. 이런 목표로 정리하시면 되고, 이 관계를 공부하는 게 민법이다. 민법이고, 외국어로 쓴 수학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부터 외국어로 설명하는 수학 공부를 이래 하게 되니까 쉽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이럴 것더라고. 첫날 들어보면 재밌는데 막 이렇게 하고 이건 왜 그 바보같이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해야 돼. 쉬운데 왜 그 떨어졌지? 뭐 이런 이야기를 여기까지 가고 나서 이 책을 듣고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래 생각되면 그 사람이 위너가 이래 되는데 그래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다 아마. 한 명도 없을 게 이래 되고 책 듣고 나면 이 생각 들 거다. 뭐 들었지? 뭐 이런 느낌. 뭐 들었지?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연속극 드라마 다 봤는데 앞에 이래 때가 생각 안 나. 주인공 이름이 이래 생각 안 난다든지 내가 어느 그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연달아 쭉 봤는데 뭐 종이집을 최근에 성황리에 다 보고 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코코가 누구였지? 뭐 이런 식으로 교수가 누구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 끝나고 나면 알아. 이게 왜 어려운 과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가 생각이 안 납니다. 여기가 이래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수능 공부할 때 저는 그 일기를 좀 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기를 좀 쓰라라고. 일기라는 게 하루의 생활을 날씨 맑음 이거 쓰라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뭘 공부했다는 걸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전에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한번 스크린하고 복습하고 그걸 하루하루씩 하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은 일주일치를 한번 해. 일주일치를 한번 해가지고 오늘하고 내일은 이틀치밖에 안 되는데 다음 주 금요일은 7번이 되거든. 7번이 이래 되게 되니까 일주일치 공부량을 다시 한번 복귀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기억나는지를 계속 체크해야지. 그래야지 자기가 어느 부분을 다음 주에 보완하면 되는지 공부 시간을 3시간 공부하더라도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걸 알게 되는데 그냥 끌려가는 거야. 이게 막 끌려가면 막 강사가 막 왼쪽 때리면 왼쪽 맞고 오른쪽 때리면 오른쪽 맞고 뭐 이렇게 계속 정신없이 끌려다 보면 이게 끝나고 나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뭘 들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데 이걸 잘못해 놓으면 초반에 이런 민법을 공부할 때 그걸 틀을 안 잡아놓으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은 2차가 정리돼야 되거든. 2차가 정리돼야 되는데 2차 할 때 이런 느낌 들면 돌아버립니다. 이게 2차는 안 보고 써야 되거든. 안 보고 이래 써야 되는데 1차는 객관식이니까 골라내면 되잖아. 우리가 이래 골라내면 되는데 2차는 그냥 백지라고. 이게 백지에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는데 보통 한 16페이지 정도 써야 되거든. 한 과목당 16페이지 정도 쓰게 되는데 그걸 16페이지 정도 쓴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쉽지가 않게 이래 되는데 그걸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기 전에 5분 정도 생각하고 하고 나서도 자기 전에 5분 정도 맹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뭐가 떠오르는지 아니면 뭐가 생각이 안 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복기를 해놔야 돼요. 복기를 이래 해두시고 그런 거를 훈련을 잘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2차 가서 그 과목을 공부할 때도 똑같이 하면 되거든. 동일하게 이래 정리하면 그러면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림이 그려져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고 강사들이 또 찍어주는 A급들 이런 것들이 그게 떠올라야 되거든. 그게 이래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
되면 다시 돌아가야 되고, 다시 돌아가서 다음 주에 공부할 때는 그걸 보완해서 공부해야 되고, 보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게 끝나면 한 과목 끝날 때마다 다시 또 복귀하는 거야. 한 과목 끝날 때마다 이번에 잘 됐던 거, 잘못됐던 거. 그리고 왜냐 그러면 똑같은 과정을 다음 과정에서 또다시 따라가야 되거든. 따라가게 되고 연기, 뭐 1기, 3기 이렇게 2기, 3기 이렇게 계속 순환별로 이래 따라가야 되는데 연기 때 발견했던 문제점, 내가 그 보완해야 될 문제점 이런 것들을 그걸 체크해내야지 1기 때 그걸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보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1기 때 그걸 적어놔야지 2기 때 보완이 되고 이렇게 계속 보완이 돼야지 시험장 가서 결국은 그걸 쓰고 나올 수 있게 이래 되고 잘 써야 돼요. 그것도 쓰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써야지 합격할 수 있거든. 합격할 수 있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고시는 시간만 흘러가 버립니다. 시간만 흘러가 버리고 지금부터는 막 호랑이도 막 때려잡을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이래 오셨을 건데 막 계속 지치는 거야. 이게 막 생각해도 공부 쌓이지도 않고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내가 해도 될까? 비법이고 비경영이고 국문학과 어문계열이고 뭐 아니면 아까 말했지만 뭐 예체능이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극복이 안 되는 그런 문제인데 고민할 때 처음에 공부할 때 그걸 생각하고 고민했었어야 돼. 자기가 어디를 어떤 식으로 이래 공부를 해줘야 되고 이 고시를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래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학원만 들으면 되겠지. 그래 될 것 같으면 내가 다닌다니까. 그런 학원이 없다니까. 그런 학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질문하고 그리고 또 만나보고 합격생들 이런 사람들 또 시험 후기 같은 거 읽어보고 읽어보고 아 얘네들이 어디를 고민했고 어떤 걸 힘들었구나. 그럼 왜냐 그러면 나도 그 길을 가야 될 사람이고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험했던 거는 나도 위험할 수 있거든. 나도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계속 고민하면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거를 그리고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체크하면서 따라가줘야 된다고 따라가주는 게 필요하게 되니까 그저 시간만 보내면 안 돼. 그저 시간만 보내고 그냥 뭐 수업만 잘 들으면 되겠지. 택도 없는 이야기다. 그거는 1차는 되는데 2차가 그게 안 돼. 2차가 안 되니까 2차를 한번 이래 보고 최근에 그 설명회 같은 거 동차반 설명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고 또 무료 특강 같은 거 이런 거 학원마다 있어요. 학원마다 있으니까 저희 학원에도 그 강사님마다 무료 특강이 있으니까 틈틈이 들어봐. 틈틈이 이 과목은 뭘 준비해야 되는 과목인지 강사님들을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못 들으니까 우리가 체크를 못 하니까 그 중요도를 느낌을 못 가지니까 그분이 정말 강조를 하고 정말 자기가 필살기로 삼고 있는 과목의 특징들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을 자꾸 체킹을 해서 그걸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지 않고 엇박자가 나버리면 이게 과목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결대로 가줘야 돼. 결대로 가주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되니까 과목마다 다르니까 한 과목마다 이래 다르고 공부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 방법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돼.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리하지 마. 왜냐하면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무리가 되거든. 그냥 한 번에 다 이 과목 끝내버리겠다 이런 목표로 하게 되니까 그게 자꾸 무리가 되고 오버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천천히 녹여가야 돼. 천천히 녹여가고 밑그림부터 그리고 스케치부터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덧칠해 나간다는 기본으로 공부는 그런 마음으로 보고 덧칠을 한 10번 이상 한다. 10번 이상 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과정이 그게 공부다라고 하고 앞으로 1년 동안 그 과정을 해야 되니까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나씩 해결해가지고 그거 보고 이번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해도 돼. 이런 마음으로 여기까지만 해도 돼. 왜냐그러면 다음에 내가 또 보완하면 되거든. 보완하면 이래 될 테니까 무리하고 좌절하고 그다음에 힘들어하지 말고 과부하 걸리지 말고 거기까지만 하도 충분하게 따라갈 수 있으니까 따라갈 수 있게 이래 되고 왜냐그러면 이게 무한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야. 시험은 딱 요구하는 시험은 여기까지거든. 여기까지 시험은 요구하게 되니까 이걸 미리 올라간 사람이 있고 천천히 올라간 사람이 있고 늦게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 늦게 올라간 사람이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 만나는 곳은 어차피 한 곳은 정해져 있거든. 한 곳은 정해져 있고 이게 더 이상 올라갈 곳은 없어. 합격이라는 그 한 곳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간 사람, 늦게 간 사람만 있을 뿐인 거지. 그게 못 가는 곳은 아니거든. 못 가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비교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천천히 올라가서 나는 언젠가는 쟤네들하고 여기서 만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목표로 이래 정리하시면 이래 될 테니까 1년 공부를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단기간 공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을 텐데 이걸 멀리 생각해서 이래 천천히 이래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수업을 이래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법을 이래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게 되니까 이 민법 총칙부터
하나씩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